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우리 사연자님. 결국은 시원하게 복수를 하시고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 나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도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혼 1년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씨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빛 좋은 개살구에 속아서 넘어간 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미혼 여성분들께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저의 속 터지는 사연을 들으시고 결혼할 때 조건 중 시어머니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라며 저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전 남편은 직업이 수의사였어요. 제 단짝 친구가 그 병원의 간호사였기에 친구를 만나러 두세 번 병원에 갔다가 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싱남이었어요. 어디 성격이 모난 구석이 없고 오히려 시골 청년처럼 순박한 말투에 웃는 상인 그가 왜 이혼했는지 그 당시에는 의문이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주 연락하면서 썸을 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돌싱남이라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인연은 되려고 하니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는 10년 동안 제 친동생처럼 키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내아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그 사람이랑 연락만 주고받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 엄마 아빠랑 즐겁게 놀고 집에 돌아오니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을 모시고 심야영화를 보고 온 시간이라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거기다 본가는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라 병원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기요, 인호 씨. 밤늦게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 집 막내가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는데 토를 너무 많이 해요. 여기가 경기도 끝이라 심야에 문 연 병원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정씨, 울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우선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응급약 들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울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 그는 저를 진정시키고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당장 가겠다고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까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염치불구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죠.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는 1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인호입니다. 밤늦게 찾아뵈었네요. 우선 제가 강아지 잠시 봐도 될까요? 그는 그렇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저희 본가에 왔고 저희 부모님도 늦은 새벽에 와준 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주사를 맞고 저희 강아지는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제야 안심이 되셨는지 부모님도 인호 씨에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랑 10년 넘게 시간을 같이 보낸 아이인데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서 우리도 너무 경황이 없었네요. 이 늦은 시간에 먼 길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시 운전해서 가기에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저희 손님방에서 눈 좀 붙이고 가요. 그래요, 인호 씨.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대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숨 자고 저랑 같이 올라가요. 제가 운전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막내 보면서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된 이노 씨에 대해 저희 엄마는 밤사이 저에게 어떤 사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도 없었기에 그 남자에 대해 정말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딸, 남자친구 없다며? 저 사람 너한테 호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누가 이 새벽에 1시간을 넘게 달려서 오니? 직업이 수의사인 건 알겠고 나이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데? 나이는 나보다 7살 많고 엄마 내 친구 성현이 알지? 성현이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고 몇 번 같이 밥 먹었고 이노 씨는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긴 하는데 사실 3년 전에 이혼해서 돌싱이야. 그래서 사실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고 알고 지내는 오빠라고나 할까? 요즘 돌싱이 대수야?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애도 하는데 아이는 없지? 아이만 없으면 엄마는 괜찮아. 인상도 좋아 보이고 직업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 여기까지 와준 인성이면 엄마는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강아지를 동생처럼 여기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그런지 마음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퇴근 후 테니스를 치는 것 말고는 나쁜 취미도 없고 그렇다고 성격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수의사라는 직업도 좋고 자기 집도 있는데 왜 여태 여자친구가 없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1년 반 뒤, 왜 이 남자가 여태 솔로였는지 알 수 있었지만 이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노 씨랑 100일이 되는 날 친구에게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이럴 줄 알았다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너 오는 날에 유독 나한테 말을 많이 거시더라고. 지난번 회식 때 너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셨어? 남자친구는 없는지, 어디 사는지. 그래? 나는 그냥 얼굴이 웃상이셔서 잘 웃는 분이구나 생각했지. 몰랐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귀염상이시고 그런데 왜 재혼은 안 하시는 거야? 애도 없다면서. 저렇게 성격도 좋은 남자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는 거 있어? 글쎄, 내가 이 병원 왔을 때부터 이혼하셨다고 했고 요즘 사실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 아이도 없겠다. 성격이 너무 안 맞으면 1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지는 게 낫지. 안 그래? 친구의 말에 저도 더 이상 깊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첫사랑이랑 6년이라는 오랜 시간 연애하다가 결혼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혼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니 먼저 물어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저희 둘은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가 되어서 이노 씨랑 동남아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희는 커플티를 사고 여행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휴가잖아요.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호텔도 예약하고 수영복에 옷에 하루하루 휴가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날, 아침에 10시에 데리러 온다는 그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비행기는 오후 3시 비행기라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적도 없었고 약속 시간도 늦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10통 넘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그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집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연락이 없던 그가 비행기 1시간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호 씨,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디야, 지금? 자기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에 왔다가 이제야 전화기 찾아서 전화를 하네. 미안해. 비행기 놓쳤는데 어떡하지? 내가 다음 비행기 알아볼게. 지금 엄마 수액 다 맞으셔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한테 갈게. 정말 미안해. 사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걱정도 되었지만 큰 수술도 아니고 위경련 정도는 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주사 맞고 혼자 갈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솔직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혼자 못 가실 정도로 아픈 거였으면 입원을 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여행 가방을 들고 그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올 줄 알았던 인호 씨는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비행기표나 알아보자 생각이 들어서 밤 비행기표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계속 연락이 오지 않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집으로 간 거야? 연락도 없고 또 무슨 일 있어? 아, 엄마가 혼자 있기 싫으시다고 하시네. 몸이 힘드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집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자기 그냥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내일 자기 집으로 갈게. 택시 불러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 미안해. 엄마가 부른다. 조금 이따 전화할게. 인호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니, 위경련이라는 병은 모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는 병 아닌가요? 저 또한 위가 좋지 않은 편이라 자주 겪는데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증상인데 이렇게 아들한테 혼자 있기 싫다고 할 정도로 아픈 병이 아닌데 그러시는 거 보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인호 씨의 이런 행동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인호 씨와 인호 씨 어머니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때 조금 더 눈치 빠르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땐 저도 어린 나이라서 잘 몰랐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들에게 집착이 심하신지를요. 물론 모든 홀시어머니가 그러시진 않겠죠.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불효자 아들보다는 효자 아들이 더 낫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반년 동안 기다리던 여름 휴가는 이렇게 망쳤지만 말이죠. 다음날 그가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다시 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성수기라 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엄마가 갑자기 위경련을 하실지 몰랐어. 오늘 내가 호캉스는 준비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사실 내가 엄마한테 좀 약해.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키우시면서 병원 차리는 것부터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 정말 나 하나 보고 사신 분이라서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 자기한테 한 번은 말해야지 했는데. 사실 전 부인하고 이혼 사유가 어머니랑 너무 안 맞아서 둘 사이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주선해준 선자리에서 본 여자랑 비슷한 조건이라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 내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해했었잖아. 사실 그와 데이트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남자가 왜 이혼을 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으로 이혼 사유를 들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고 결혼 또한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선자리에서 만난 여자랑 6개월 만에 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 그런데 내가 이혼해서 그런지 다가가기 힘들었어. 우리 강아지 덕분에 인연이 됐네. 나는 자기가 우리 엄마랑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 같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 가슴 뜨겁게 사랑해본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한 건 정말 당신이 처음이야.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티는 안 냈지만 궁금하긴 했어. 사실 오빠 조건이면 이혼하고 나서도 선짜리 계속 들어왔을 텐데 왜 연애도 안 하고 솔로로 있을까 궁금했었거든. 내가 공무원이라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접할 기회가 많아서 어머니랑도 잘 맞춰볼게.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가족이다 생각하고 맞춰가는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전 와이프는 이상하게 엄마랑만 있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중에는 엄마랑 연을 끊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을 했거든. 다시는 두 여자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사실 모든 선짜리나 미팅이나 다 거절했는데 너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연애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게 들리잖아요. 그는 저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줬는데 저는 그 말을 전 부인이랑 너는 다르니 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왜 전 와이프가 이혼까지 했는지 100%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또한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셨어요. 학원 선생님의 특유의 미소를 장착하고 계셨지만 다들 아시죠? 입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눈은 절대 웃지 않고 있는 표정. 그게 딱 어머니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인호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인호 엄마예요. 젊은 아가씨라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야. 하는 일은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셨고요. 지금은 퇴직하시고 귀농하셔서 경기도에 살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숫기가 없고 너무 착해서 이혼당하고 어떤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인맥이 넓어서 조건 좋은 의사들, 약사들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다하더니만 현정 씨를 데리고 왔네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랑 내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기쁘게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엄마는 다 괜찮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엄마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지. 현정 씨, 우리 잘 지내봐요.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어머니.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동물병원에 급하게 수술해야 하는 강아지가 있어서 인호 씨는 도중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배웅해주고 나서 20분 동안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면접관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분위기도 그랬어요. 냉랭함이 느껴지고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검사받는 기분. 다들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봐도 그래, 너도 하는 식으로 짤막하게 대답을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죠? 우리 아들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현정 씨도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요. 다음에 봐요.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제가 무언가 실수를 했나? 아님 제 조건이 마음에 드시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중 약사 며느리를 보고 싶으셨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 저 또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뵙고 인사드리는 자리는 처음이라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거절을 돌려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그 사람과의 연인 관계가 너무나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전 남자친구들은 술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마셔도 맥주 한 병 이상 마시지 않는 저와 너무나도 달라서 싸울 일이 많았는데요. 인호 씨는 저랑 비슷하게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취하는 걸 싫어해서 우리 둘이 참 잘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평소 예능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패키지 여행보다는 조용히 배낭여행 가는 걸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까지 비슷해서 한평생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일은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최근 들어 몸이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하고 속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책상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나 보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으니 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사무실에서 어지러워서 지금 병원인데 피검사하고 링거 맞고 있어. 요즘 몸이 좀 안 좋긴 했는데 큰 병은 아니겠지? 오빠가 오전 진료 끝내고 바로 갈게. 잠깐만 기다려. 1시간이면 도착해. 그의 전화를 끊고 나니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현정씨, 축하해야 할까요? 임신 6주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랑 잘 이야기해보시고 이번 주 안에 산부인과 예약 잡고 가세요. 우선 약은 산부인과 진료 후 처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임산부셔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철분제 처방해드릴게요. 네,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은 아마 임신 초기 증상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음식 냄새도 역하게 느껴졌고 평소 위가 안 좋아서 또 위가 말썽인가 보다 내과 가서 약 먹어야겠다 생각만 했는데 오늘 병원에 와서 제 병명을 알게 되었어요. 이 남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신이라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인호 씨는 저를 찾아서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급하게 오느라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온 남자를 보니 그와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니 그 또한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자기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쁜 아기 만날 좋을 생각만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인호 엄마입니다. 잠시 만났으면 하는데 제가 그 근처로 갈게요. 점심시간이 1시부터죠? 1시에 그 근처 카페에서 봐요.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인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던 분이 연락을 하셔서 지금 당장 보자고 하시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전에 한번 배웠을 때도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죠. 인호 씨는 그럴 일이 없다며 아들 가진 엄마가 서운해서 그런가 하면서 그 당시에는 웃고 넘겼었는데 정작 결혼을 앞두고 나니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어요. 1시가 되자 어머니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문자를 받고 바로 나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인호가 어제 말해줘서
뭐 결혼 이런 건 우리 둘이 만나서 이야기 빨리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신혼집은 이노 집에 그대로 들어와서 살아도 무리 없을 거예요. 애 낳고 나면 우리 아파트 단지 쪽으로 내가 집 사줄 테니 걱정 말고요. 지금 이노 집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집 문제는 해결됐고 아이 낳고도 계속 일할 생각이죠? 공무원은 육아휴직 다른 직업보다 쉽게 쓸 수 있다던데 아이 낳고 복직하면 되겠고 혼수, 예물, 예단은 다 간소하게 해요. 더 배 나오면 남들 보기도 좋지 않으니까 상견례 날은 이번 달 안으로 잡고 최대한 빨리 식 올리도록 하죠. 내 말 알아들었죠? 그럼 상견례 날 이번 달 안으로 꼭 정해서 연락 줘요. 몸 관리 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본인 할 말말 다 하시고는 학원 시간 때문에 가신다고 점심 한 끼 사주시는 거 없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보통은 임신 축하한다, 몸은 어떠냐, 며느리 될 아이에게 신경 써주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배 나오기 전에 식 올리고 상견례 날 잡아서 통보하라는 식의 말씀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시간 때문에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고 친한 친구가 본인이 아들을 낳아보니 우리 아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를 조금 이해해드리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조언을 떠올리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이누 씨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이것도 저것도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이야기 많이 나눴어? 엄마가 다 장인 장모님 편한 시간에 맞춰주신대.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찾아뵙고 말씀드릴게. 아버님한테 딸 임신부터 했다고 혼나려나? 아무튼 자기야, 엄마가 자기 임신 너무 좋아하셨어. 집도 사주신다던데? 다들 눈치채셨나요? 결론은 집을 사주신다. 상견례 날을 잡으라는 거였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평소 무던하고 여우과이기보다는 곰 같은 성격에 가까운 저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말하는 것과 이노 씨에게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대 후반의 제가 뭘 알겠나요? 아들 가진 엄마의 서운함이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큰 실수였죠.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 달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맞춰드려서인지 큰 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저는 전화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면 매일 전화가 울렸어요. 우리 아들 아침은 먹였니? 아침에 빵 같은 거 먹이지 말고 꼭 국 새로 끓여서 밥 챙겨 먹여라. 힘들게 우리 아들이 돈 벌어주는 거니 장 볼 때마다 가계부 꼭 쓰고. 심심하면 뱃속 아기 머리 좋게 클래식 듣고 있으렴. 또 하루는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는 아들 아침 식단을 나한테 사진으로 보내다오. 한번 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뭐 반찬이나 이런 거 보내든가 할 거 아니니. 내일부터 당장 찍어서 보내. 임신한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매일 전화로 신랑의 아침을 차렸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병원을 마치고 온 신랑이 저에게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고 하니 신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 전화를 무뚝뚝하게 받아서 엄마를 섭섭하게 해. 엄마가 반찬 뭐 필요한지 물어보신다고 전화했는데 자기가 너무 퉁명스럽게 전화 받아서 엄마가 앞으로 전화하지 말까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셨어. 우리 엄마 전화 오는 게 그렇게 싫어? 자기야, 우리 엄마랑도 하루에 한 번 통화 안 해. 많이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자기한테는 엄마지만 나한테는 시어머니인데 통화가 편할 순 없잖아.
그리고 매일 아침밥 못 차려줬는지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 내가 자기랑 결혼을 한 거지 가정부로 취직한 게 아니잖아. 신랑은 엄마가 그냥 아들이 오늘 뭐 먹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고 총각 때도 자기도 사진을 보냈으니 가끔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침을 저도 먹기 때문에 차려는 주지만 며느리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사진 찍어 보내는데 반찬 2개, 국 이렇게 보내긴 힘들잖아요. 매일 같은 반찬인지 숙제 확인받는 느낌. 정말 싫었지만 뱃속 아기를 위해서도 잘 먹어야 하니 조금 부지런해지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새로 국을 끓여서 남편 상을 차려주었어요. 물론 사진도 늘 찍어서 첨부했고요. 사실 좀 억울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제 편이 되어서 어머니한테 이 사람한테 숙제 내주지 마세요. 이 사람 임신해서 힘들어요. 하면서 말해주니 조금 마음이 풀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25주에 이유 없이 유산이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서 신랑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도 정말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잔소리하실 게 뻔해서 비밀로 하고 떠난 여행이었죠. 남들은 태교 여행도 해외로 간다던데 우리는 전라도로 가자 하면서 제가 우겨서 간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다 신랑이 핸드폰을 빠뜨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랑 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저는 신랑이랑 저녁으로 먹고 싶던 꼬막을 먹는다고 전화가 온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다 보니 배터리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3시간 동안 1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으셔서 저희들의 여행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충전하니 부재중 전화가 계속 뜨더라고요. 너무 많은 전화와 문자에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희는 놀러 간다면 간다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지금 우리 아들은 어딨어? 아, 오빠는 지금 씻고 있어요.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려서 전원이 나갔어요. 내일 수리하는 곳에 맡겨보려고요. 너는 임신한 게 뭐 유난이라고 거기까지 꼬막을 먹으러 간 거야? 피곤한 우리 아들 운전 혼자 다 시킨 건 아니지? 아유, 정말 속상해서. 우리 아들 씻고 나오면 전화하라고 하렴.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그 사이 신랑이 나오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했어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아들, 즐겁게 놀았어? 앞으로는 어디 가면 간다고 엄마한테 문자라도 넣어줘. 한 번도 전화 안 받은 적이 없는 아들이 전화 안 받아서 엄마는 정말 큰일 날 줄 알고 마음이 철컹했어. 어머니는 아들과의 통화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서러우신지 우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30대 중반의 아들이 전화 안 받은 게 이렇게 울 일인가요? 저희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시면서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런 엄마랑 살다가 시어머니를 보니 이 모든 게 다 집착 같아 보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홀 어머니의 외동 아들이 결혼 조건의 최악이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0분 동안 신랑이랑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더니 끊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셨나 봐. 우리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엄마가 안전 불감증이 있으셔서 그래. 우리 얼굴 봐야 안심이 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술을 마셔서 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움직이자. 오빠, 우리 여기 온다고 4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고작 오늘 하루 놀고 올라가는 거야?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아니잖아. 월요일까지 휴무라서 일부러 이 날짜 맞춰서 왔는데 내일까지는 놀다가 모레 가면 되잖아. 너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이해를 못하나 본데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전화로 울기까지 하겠어.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혼자 계시고.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돼? 자기도 이제 아들 엄마잖아. 저에게 너도 이제 엄마이니 엄마의 마음을 알지 않냐며 이해를 시키는데 솔직히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자식이 만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밥 뭐 먹었냐부터 간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디 가서 구경할지, 그리고 뭐 먹을지 계획을 다 짜놨는데 고작 어머니가 우셨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까지 간다는 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더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가 나니 배가 땡기더라고요. 참아야지 수백 번 생각하고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어제부터 아팠던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근처 산부인과를 가자고 했지만 시골이라 산부인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서울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자 하면서 서울행을 고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신랑은 어머니한테 가기 위해 속도를 냈고 그러다가 옆에서 끼어드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들었다가 제 옆으로 오는 충격에 결국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고 때문에 유산을 했는지 전날 저녁부터 밤새 못 잘 정도로 화가 나서 태동도 줄고 배 뭉침도 있었는데 그때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로 어디 하나 다친 곳은 없었지만 피가 비쳐서 서울에 도착해 대학병원에 가니 아기가 심장이 안 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새벽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살짝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첫 아기라 그리고 그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가 잘 놀지 않나 보다 생각했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며느리부터 찾지 않나요? 그리고 아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같이 슬퍼해야 하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부터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인호는 어디 다친 데 없니? 그러게 왜 그 먼 곳을 운전해가지고 가서 아들 보이는 상처가 전부가 아니래. 검사는 다 받은 거야? 엄마 놀랐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기가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나가서 말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가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 아들만 찾는 시어머니나 엄마 놀랬지 하면서 걱정하는 신랑이나 정말 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저희 엄마는 다르시더라고요. 너 몸은 괜찮아? 빨리 전화를 하지. 왜 수술 다 받고 전화를 해? 지금 바로 갈게.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현정아,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너 몸만 생각해. 우리 아가가 다시 올 수 있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딸, 엄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2시간 거리를 엄마 아빠는 1시간 만에 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우시고 아빠는 신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놈이 자기 엄마랑 있다고 장인 장모가 오셨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신랑은 전화로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셨어. 내가 집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올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남자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기 아이를 가진 아내가 유산을 했으면 제 옆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딸을 우선으로 해주길 바라는 건 모든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게 이틀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전화 2통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화를 받고 싶은 며느리가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퇴원날까지 신랑이랑 싸워서 더 전화를 받기 싫었습니다. 제가 입원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참지 않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하신다. 이제는 너무 밉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더 큰 소리를 내는 신랑이랑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신랑은 자기가 큰 소리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부인과도 이런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는데 저랑은 이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당분간 어머니랑 거리를 두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말했죠. 신랑은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하지만 너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의 이런 말은 말뿐이었습니다. 전 분명 이유 없이 전화태로 오는 것도 매일 안부 전화 드려야 하는 것도 당분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계속 전화가 왔고 저 또한 며칠이 지나고 전화를 계속 무시할 수 없어 받았습니다. 너는 어른이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네가 뭔데 전화를 받고 안 받고 정하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시켰어? 네가 뭔데? 내가 우리 아들을 혼자서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유산에서 입원한 건 네가 다 여행 가서 그런 거잖아. 임신부터 유난을 떨더니. 네, 어머니. 전 제 아들 얼굴도 못 봤네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 너희가 그 먼 곳까지 여행 가서 사고 났으면서 무슨 억지야? 나만큼 너한테 잘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다고? 어디서 대들어? 어머니, 그날 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저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 하셨냐고요. 아무리 딸이 아니고 며느리라지만 자기 아들 다친 것만 신경 쓰는 시어머니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내 아들 다시 내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 같은 며느리 보기도 싫다. 어머니, 인호 씨 저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유산 한번 했다고 정말 유난이다. 남들 다 아는 임신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른한테 죄송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뭘 잘했다고 큰 소린지? 아휴, 그만 끊자.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랑이랑 사이는 좋을 수가 없었죠. 그날은 저희 신랑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맥주 한 병이 다인데 술이 취해서 취중 진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냐? 내가 너 눈치 본다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도 못해. 일이 이렇게 된 거 다시 임신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내가 네 눈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유산한 게 왜 우리 엄마 탓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착한데. 너 주려고 한약까지 지어놓으신 분한테 너는 정말 너밖에 모른다. 우리 엄마가 직접 호박즙에 흑염소에 우리 엄마도 애기 태어나면 주려고 베네 쪼그리도 만드셨어. 우리 엄마라고 다 괜찮은 줄 알아? 지금 말 다 했어? 계속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 거야? 그럼 우리 이혼해.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한테나 좋은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이중인격이신 분은 내 평생 처음 봤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해? 지금은 너 기분도 안 좋으니까 그만하자. 그는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정말 좁은 게 제 결혼 부케를 받은 친구가 알고 보니 전 부인의 사촌언니더라고요. 친구가 전화가 와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정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았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4년 전에 내 사촌동생이 시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에 학을 떼서 이혼했다고 했잖아. 의사한테 시집 갔다고 1년도 못 살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해서 바로 외국 갔다던. 그 동생이 너희 신랑 전 와이프야. 내 인스타 보다가 알게 됐는데 너랑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생각 있으면 말해. 너희 시어머니 대단한 사람이더라. 남편 월급도 며느리가 빼돌릴까봐 본인한테 맡기라고 하고 매일 전화에 임신까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우울증 와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넌 괜찮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만나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랑 몰래 전 와이프를 만나서 왜 이혼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와이프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건 정말 그나마 착해진 수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저희가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 날이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전화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찾아뵐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만나면 정말 싸울 것 같아서 오늘은 전화도 찾아뵙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생신날에 싸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신랑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전화 한 통 안 하냐? 나랑 싸웠다고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를 우리 집을 뭘로 보고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계속 무시해? 신랑은 자기 분에 못 이겨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정도 떨어졌겠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 통화 목록들 다 듣고 말해볼래?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 그리고 말이야. 나 어제 자기 전 부인 만났어. 알고 보니 내 친구의 사촌동생이더라고. 세상 참 좁아. 내 결혼 사진 보고 친구가 알려줘서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 쫓아내시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더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간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한테 욕을 하신 것부터 아기 유산 후 유세 떠냐고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부인과의 통화 내용까지 다 들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전 부인과의 통화는 제가 따로 부탁을 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주선한 선자리였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임신하지 마라, 그리고 매일 전화해라 독촉에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고 나중에는 시어머니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 나올 만큼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말하면 부부싸움이 되기에 입을 다물게 되었고 나중에는 신랑이랑 대화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신랑은 다 듣고는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말을 우리 엄마가 했다고?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거짓말일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전 부인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렵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적 앞에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니, 저는요. 그때 너무 어렵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대학 졸업 후에 시험 준비나 하다가 결혼을 해서 무조건 입 다물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시험에도 2번이나 떨어지자 결혼이 도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수의사다 보니 돈 걱정 없겠다 생각했고 그 사람이 호감형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저 1년 만에 살이 10kg나 빠지고요. 전화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거기에 제가 하는 반찬 검사에 나중에는 장본거 영수증 검사까지 하시더라고요. 돈 모아야 하니까 월급 관리도 시어머니가 한다고 하시고 제가 혹시나 돈을 빼돌릴까봐 대놓고 걱정하셨어요. 매번 어머니한테 혼나자 사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내일 아침 해가 안 뜨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이혼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머니 이야기해봤자 어머니의 연기에 속을 거고 기본적으로 어머니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던 거였어요. 바보같이 어머니 이중인격을 녹화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생각도 못했네요. 언니가 증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줄게요. 저도 이혼한 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저도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 사람도 자기 엄마가 얼마나 이중인격의 나쁜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전 부인과의 대화를 듣고 난 그는 끝까지 정말이야? 이거 짠 거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다가 허탈하게 웃다 혼잣말을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몇 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당신도 전 부인도 괴롭히는 걸. 그저 내가 중간에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다 넘어가질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착하고 순수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일 줄이야. 정말 나는 몰랐어. 네가 모르면 죄가 없는 줄 아나 본데 방관죄도 죄야. 내가 유산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넌 뭐했니? 어머니가 너만 챙길 때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현정이가 더 걱정이죠라고 말 한마디 했어? 너도 똑같은 놈인 거야. 우리도 이혼해. 나도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하는데 너 다신 결혼하지 마라. 여자 2명이나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 시엄마랑 너 둘이서 잘 살아. 그렇게 아들아들 하시는데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랑 둘이서 사시라 그래. 괜히 죄 없는 여자 꼬셔서 인생 망치게 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말하기 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저희 아빠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마음도 마지막 남은 전까지도 사라진 상태라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친정에 오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복직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남이기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통이 넘어가자 너무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랑 할 얘기가 없는데요. 아니, 너는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냐고! 너 당장 우리 아들한테 해명해. 아니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니가 가만히 안 있으시면 어떡하시게요? 저 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신 거 다 녹음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들 이혼시키고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괜히 며느리한테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말 놓지 마시고요.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전화도 안 하셨으면 해요.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할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가 유산되었는데 유난 떤다고 보기 싫다고 한 며느리, 이제 어머니 인생에서 빠져드릴게요. 아들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잘 사세요. 저는 어머니의 뒷말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고 차단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번 어머니와의 통화는 저만 상처받는 시기였고 제가 피해자인데 어머니는 늘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불쌍한 척하는 모습을 안 봐도 돼서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미안하다 찾아오고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고 살겠다며 다시 살자고 남편이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 앞에 그 사람을 보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나가셨습니다. 너 우리 딸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며? 자네를 믿은 내가 후회스럽네.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오지 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아버님, 다시는 현정 씨한테 손끝 하나 올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랑 거리를 두고 살겠습니다. 저 현정이랑 이혼하기 싫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끊겠나. 나는 다시는 자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다신 오지 말게. 나도 자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는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당신 잘난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이 쓰러졌다. 당장 현정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화를 내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마디 하시니 그때부터 일절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당신 아들이랑 내 딸이랑 다시 살게 하고 싶음 당신이 한국에서 사라져. 당신을 뭘 믿고 내가 우리 소중한 딸을 사지로 보냅니까? 당신 아들만 소중해? 내 딸도 내가 하나뿐인 딸이라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부모가 되었으면 인간이 되어야지. 어디서 여우짓이야?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알아? 어느 아빠가 정신병 시부모에게 딸을 맡겨. 이혼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서류 작성해서 끝내. 당신 아들 병원 찾아가서 난리 한번 칠까? 그렇게 해줘? 저희 아버지가 강하게 나가시자 어머니는 그 뒤로부터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아마 본인 아들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셨겠죠. 시어머니는 당장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저를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처럼 네 인생은 네 것이니 네가 잘 선택하리라 믿는다 하는 부모는 드문 걸까요?
이렇게 아들에게 집착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도 절대 저렇게 늙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앞길을 망치는데 그걸 모르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다 다짐했어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자식에게 너무 올인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가면서 저희 시어머니처럼 집착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동일시하는 거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집에 특히 아들에 대한 집착이 느껴진다면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병원 문 닫고 사라졌다고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그 사람 또한 엄마에게서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저는 복직을 하고 지금 제 인생을 찾아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생. 그게 진정한 내 삶이 아닐까요?